안녕하세요, 스티팝 보일러입니다. 지금부터 스티팝 보일러 부동액에서 물로 교체하는 방법 내지는 물에서 부동액으로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일러 가동을 멈추고요. 자, 지금은 이제 부동액이 들어 있습니다. 부동액은 물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위해서 저희가 부동액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자, 물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응용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가스를 분리해 줍니다. 자, 가스는 보시면 같이 좌측선으로 자동 온도 조절을 잡고 우측선으로 돌려도 되고요. 양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손이 작으신 분들은 양손을 이렇게 이용해서 응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생각대가 가동이 끝나면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장갑을 끼고 하시거나 내지는 완전히 다 식은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분리를 하고요. 저희 스티팝 보일러 부동액 전용 보관 용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물일 경우에 버리면 되고요. 이 부동액은 이렇게 따라서 보관을 해줍니다. 자, 비싼 부동액이니까요. 저희 스티팝 보일러 부동액은 화장품 원료 내지는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는 프로필렌 그리콜이라는 부동액을 사용합니다. 독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고요. 일반 자동차 부동액은 절대로 보일러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마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스를 이제 들이마시게 돼도 실명 내지는 굉장히 중독하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야외에다 이런 걸 이제 저희 부동액이 아닌 자동차 부동액은 버리게 되면은 이제 생태계도 파괴하기 때문에 위험한 독극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 전용 부동액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퀵커플러를 분리하시고요. 퀵커플러는 서로 연결되었을 때만 통하고 분리하면은 물이 새지 않습니다. 자, 퀵커플러를 분리해 놓으시고요. 자, 보일러에 보면은 압력통이 있는데요. 압력통에 물을 빼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의자 내지 테이블을 준비하시고요. 그 테이블을 준비하는 이유는 높이를 약간 높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쪽에다가 보시는 바와 같이 물 내지는 부동액을 담을 수 있는 통을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단에다가 통을 받쳐 놓고요. 퀵커플러를 분리하는데 그냥 잡아 뽑아도 되지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좌측손으로 커플러를 잡고 우측손으로 호스를 잡고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분리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제일 쉽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잡고 이렇게 분리를 하면 쉽게 빠집니다. 자, 분리를 하고 바닥에 내려놓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관을 따라서 물 내지는 부동액이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하시면 되고요. 이때 잘 안 빨리게 되면은 이건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체크 밸브가 있는데 좀 오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체크 밸브를 청소를 해주면, 체크 밸브는 이렇게 손끝으로 살살 닦아내시면 청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 내지 부동액이 흘러내려오게 됩니다. 놔두면 이제 좀 있으면 내려올 거고요. 정제 성질 급하신 분들은 보일러에 가스 연결해가지고 켜도 알아서 다 토출됩니다. 근데 좀 기다리시면은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 빼는 커플러를 가지고 이제 이 온수 매트에 물을 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 온수 매트에는 듀얼 실리콘 호스가 되어 있는데요. 이 듀얼 실리콘 호스는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하네요.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물이 이제 빠지게 됩니다. 혹시 안 되면 입으로 살짝만 빨아줘도 되긴 하는데요. 그냥 놔두시면은 이제 물이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물은 없는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압력통에 있는 물이 쫙 빠져나옵니다. 자,
듀얼 실리콘 호스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헥사 온수 매트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쉽게 꺾이지 말라고 실리콘 호스가 두 줄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한 힘에서는 이제 막히겠죠. 근데 어지간한 그 차박이나 이런 데 걸어놔도 호스가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호스의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이 호스 간격 때문에 커플러가 폭이 맞지 않아서 가운데를 좀 쬐놓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호스를 분리할 때 이 호스가 좀 뜯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다시 설명드리면 압력통에 있는 물이 다 빠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놔두시면 되고요. 자, 커플러를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지렛대 원리 이용해서 분리하는데, 이 호스의 이제 단점이 이렇게 좀 분리하게 되면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저희는 이 찢어진 호스를 이용할 건데요. 자, 준비물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다이소나 완구점 이런 데서 판매하는 풍선 바람 넣는 도구입니다. 펌프죠. 에어 펌프. 이거 내지는 자전거 바람 넣는 펌프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잘라진 호스를 이렇게 예쁘게 절단을 하시고요. 가운데를 보시는 바와 같이 절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이 윗면 계속 있었는데 여기에 볼펜이나 매직으로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저는 알지만 일반인들은 이제 좌우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이때 커플러가 이 방향으로 꽂혀 있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꽂게 되면 물이 머리 다리가 따뜻해지고 가운데는 차갑게 됩니다. 저희 보일러는 이 헥사 온수 매트는 구조상 가운데부터 따뜻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것은 지금 부동액이 묻어서 미끄러워서 잘 안 빠집니다. 장갑을 껴서. 자, 버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빼낸 커플러를 표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 이렇게 해서 꽂아 주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거꾸로 꽂혀서 이렇게 꽂히면 머리 다리가 따뜻하고 가운데가 차갑게 됩니다. 제대로 꽂아져야 가운데가 따뜻하고 머리 다리가 약간 미지근한 물이 돌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시 꽂아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에어펌프에 아까 빼낸 이 고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일러에서 빼낸 퀵커플러 순놈입니다. 퀵커플러에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한쪽에 이 빼낸 호스를 살짝만 꽂아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온수 매트에 있는 암론 커플러에 결합을 해줍니다. 결합을 하고 나서 이 부동액을 담아내는 용기에 펌프를 결합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처럼 바람을 넣어주면 온수 매트에 있는 물이 쉽게 빠집니다. 자, 보셨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 동작을 하시고요. 에어 컴프레셔가 있는 분들은 저희는 이제 이런 소형 에어 컴프레셔가 있는데요. 에어 컴프레셔를 이용하셔도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에어 컴프레셔의 입구 쪽을 토출구 쪽으로 이렇게 연결하시고 바람을 넣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자, 저는 다시 펌프로 해보겠습니다. 너무 시끄러우니까요. 펌프도 쉽게 됩니다. 굳이 컴프레셔까지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펌프로 물 내지 부동액을 빼내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자동차 부동액이라면 제가 이걸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독성이 강해서. 근데 얘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체에 해가 없습니다. 자, 어느 정도 거의 다 빠졌고요. 이 상태에서
분리하고 호스를 빼줍니다. 요거는 버리지 마시고 보관함에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커플러를 다시 분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아까 빼놨던 보일러 쪽에 결합을 하겠습니다. 결합할 때 이쪽에 보시면 이제 돌기가 있습니다. 요 튀어나온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올라가면 퀵커플러 앞놈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결합을 하시고, 보시는 바와 같이 압력통에 물이 거의 다 빠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로 가게 해서 결합을 하면 이런 모양의 반듯한 모양이 되게 됩니다. 저희 보일러는 오른쪽으로 뜨거운 물이 나오고 매트에서 식은 물이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은 잘 지켜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온수 매트 및 압력통의 물을 모두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압력통에 물을 채우고 매트에 물을 넣는 방법 내지는 부동액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방법이니까 잘 따라하세요. 우선 퀵커플러를 결합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가스를 결합하겠습니다. 가스를 결합할 때 이렇게 뒤집어서 결합하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액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가스, 액체 상태의 그 가스가 자동 온도 조절기로 유입이 돼서 고장이 발생하거나 기능 장애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같이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고요. 자동 온도를 자꾸 결합하셔도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용자분들께서는 가스는 위험하다라는 인식 때문에 힘자랑하십니다. 힘자랑하지 마세요. 이 상태에서 끝까지 돌리신 분인데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오링이 찢어지거나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기기 보호 차원에서 가스를 결합하시고 소리가 나는 상태에서, 소리가 안 난 상태면 이제 체결이 끝난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돌려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더 돌아가거든요. 이게 돌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채운다고 가스가 안 새는 건 아니지만 끝까지 채우게 되면 나중에 이 안에 있는 오링이 언젠가는 파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돌리지 마시고 약간 유격을 두시는 게 좋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스통을 감싸는 보온 워머입니다. 10월 중순부터 이제 밤 되면 입김이 나오잖아요. 온도가 많이 내려갔다는 이제 증거예요. 그럴 때는 가스통을 감싸주는 보온 워머를 착용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온수 호스가 지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통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장치입니다. 하절기 내지는 이제 9월달, 10월 초 이때는 굳이 이거를 꽉 안 채우고 헐겁게 채우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런데 10월 중순이 넘어가서 다음해 3월 말까지는 야외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보는 바와 같이 가스통을 견고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채우시고 나서 아까 저는 이제 부동액을 했었는데요. 물일 경우에는 버리고 이제 부동액일 경우에는 다시 이제 이걸 사용하잖아요. 자, 빼낸 부동액을 채웁니다. 이때 여기 보면 코일이 감겨져 있는데요. 스테인리스 코일이에요. 스테인리스 코일 부분까지 완전히 다 잠기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사용자 방법들 많이들 하시는데 요 기포 제거원이라고 있는데 요거를 굉장히 많이 빨아주세요. 빨아주지 마십시오. 부동액일 경우에 또 입에 닿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방법을 제가 제시해 드리니까 이 방법을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액을 가득 넣고 이제 압력통이 비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가동을 해도 끓기만 하고 가열이 안 됩니다. 압력통에 물을 채우는 방법이에요. 자, 가스를 결합을 해서 이제 점화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반응이 와요. 압력통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기포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약 한 30초에서 1분간
그냥 가열을 합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 가열을 하게 되면 압력통이 굉장히 고온의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물은 가득 채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을 더 채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넘치지 않을 정도까지만 채워주세요. 모두 다 비워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효과가 좋아집니다. 자, 이렇게 압력통을 30초 정도 가열을 하고 나서 보일러를 꺼줍니다. 자, 변화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변화를 봤을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방법을 쓰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압력통에 수분이 최소한 남아있을 때 이런 변화가 바로 일어나게 되고요. 압력통의 수분이 모두 제거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니까 이제 이 영상을 잘 시청해 주세요. 자, 30초가 지났습니다. 불을 끄겠습니다. 자, 불을 끄게 되면 물이 원래는 쭉 줄어들어야 됩니다. 근데 압력통이 아까 완전히 다 이제 비워지게 되면 압력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물이 팽창하면서 다시 응축하는 그런 압력 변화를 이용하는 보일러인데요. 물이 줄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하는 방법을 따라하세요. 자, 시간이 지나면 줄어듭니다. 근데 지금 동영상 촬영상 또 다른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다른 방법을 하는 겁니다. 퀵커플러를 분리해 주세요. 분리하시고, 자, 이거랑 같이 좀 찍어주세요. 퀵커플러를 분리하고, 그리고 나서 퀵커플러에 보면 보일러 오른쪽 라인으로 된 요 커플러가 흰색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주면 버튼처럼 물이 나와요. 그럼 보는 바와 같이 물이 쫙 내려갑니다. 자, 다시 한번 불은 다 내려갔고요. 여기 보면 가까이 좀 찍어주세요. 여기 보면 요 버튼입니다. 요게 손 끝으로 이렇게 눌려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정면에서 오른쪽,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입니다. 자, 이렇게 이 버튼을 푸시 눌러주게 되면 푸시할 때 닫았을 때 이 압력 변화에 의해서 보시는 것 같이 물이 쉽게 내려가게 됩니다. 자, 물이 내려갔죠. 이 상태에서 온수 매트에 결합을 해주고요. 그리고 보일러를 점화를 해줍니다. 지금 이제 바람이 좀 불어서 불이 잘 안 붙네요. 자, 이렇게 점화를 하고 나서 온수 매트에 물을 넣는 방법은 이제 많이들 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때 매트에 들어가는 양만큼 더 보충을 해주겠습니다. 자, 매트에 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가득 채운 거예요. 근데 매트에 물이 있을 경우엔 이 정도 채우면 안 됩니다.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매트에 물이 없기 때문에 가득 채운 거를 보여드렸고요. 왜 가득 채우냐면 이 보일러가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이 지나가는 곳에 스팀을 차단을 해줍니다. 그런 설계를 했기 때문에 물을 가득 채우고 하면 매트로 그만큼의 스팀이나 기포가 적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득 채우고 하는 겁니다. 3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조금 기다렸다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한 3분 정도 지났습니다. 자, 3분 정도 지나게 되면 요 보는 바와 같이 이제 보일러에 가열이 돼서 순환이 시작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흘러가고 있죠. 이렇게 매트로 들어가게 되고요. 매트 안에 있는 공기가 빠지는 게 보입니다. 매트를 다 비워놨기 때문에 공기가 열심히 이제 힘차게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좀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좀 지켜서 다음 동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매트에 물이 다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또 물의 수위가 내려가게 됩니다. 자, 저희 수위 레벨 고무가 있죠. 여기까지 물이 딱 높이가 찼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동작은 더 채우지 마시고요. 좀 기다립니다. 왜냐면
작은 매트는 이미 물이 다 찼을 거고, 큰 매트일 경우에는 이제 더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셨다가 물이 차 올라오면 더 채워주시는 거는 요 수위 레벨 고무만큼만 채우시고요. 그다음에 물이 이제 밑으로 줄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 수위 레벨 고무까지 물을 채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테파 보일러의 물에서 부동액, 부동액에서 물로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